반갑습니다. 저는 열국지 팩트체크 다른 눈으로 본 열국지를 쓴 강용봉입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열국지 팩트체크 다른 눈으로 본 열국지 제4장 초장왕 중 조모와 손자가 협잡한 군이 찬탈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살펴볼 열팩열국지의 글을 쓰기 위하여 사기, 춘추좌전 등의 문헌을 인용했는데요. 그 상세의 내용은 자막으로 나가는 바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송나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송나라 하면 송양지인의 송양공이 떠오르죠. 일부 사학자들은 송양공이 전쟁터에서도 승리에 앞서 인을 실천한 것을 높이 평가하여 송양공을 춘추 5패에 포함하기도 하지만 패권 자체가 힘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송양공을 힘도 없으면서도 자신의 힘도 자각하지 못하고서 지나치게 인을 강조한 어리석은 제후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송양공은 제황공 사후에 후계자를 두고 벌어졌던 제나라 공자들의 난을 진압하고 기원전 642년 여름에 제효공을 제나라 군주로 세워준 후 그 공을 믿고 제황공 사후의 공백인 패권을 노리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기원전 641년에는 모임에 늦게 참석했다는 이유로 정나라 제후를 평행에 처하고 모임에서 이탈한 죄를 물어 조나라를 치는 등 지나치게 무력을 써서 인심을 잃었고 기원전 638년 겨울에는 초나라와의 홍수전투 때 허세와 지나친 인을 강조하다가 송양진이란 조롱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637년에 초나라와는 결코 친하게 지내지 말라는 유언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이후 송승공은 기원전 630년대 초중반의 끈질긴 초나라 공격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송양공의 유언에 따라 친진 반초 정책을 잘 지켜 초나라에 끝까지 버텼는데요. 기원전 632년 4월에 진나라와 초나라의 성복전쟁에서 진나라가 승리한 후로는 송승공은 비교적 편안하였습니다. 어쩌면 성복전쟁 이전에 초나라에 가장 시달린 나라가 송나라가 아닌가 싶은데 송승공 입장에서는 고진감래인 셈이었죠. 이후 송승공은 진나라가 주도한 기원전 631년 6월의 적천회맹과 기원전 625년 6월의 수롱회맹에 다른 제후들과 함께 꼬박꼬박 참석했고 진나라가 주도한 기원전 625년 겨울의 진나라 토벌 때나 기원전 624년 봄에 심나라 토벌 때 참전하는 등 진나라를 잘 섬겼습니다. 기원전 620년 4월 송승공이 사망하고 그의 아들 저구가 군위에 올랐는데 이가 송소공입니다. 당시 송나라 육경으로는 송장공의 후손 공자성이 우사에, 모기의 아들 공손우가 좌사에, 송대공의 현손 악예가 사마에, 송환공의 손자 인관이 사도에, 송환공의 아들 공자탕이 사성에, 화독의 손자 화의사가 사구에 있었습니다. 송승공이 죽은 경위와 관련하여 동주일국지 제48회 송비자세가 좌전 노문공 7년조에서도 송승공이 자연사한 것 같이 송승공의 죽음에 대한 기사가 없는데 연표 기원전 620년 송난에서는 공손고가 송승공을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천의 사기표는 사기 중 봉기, 세가, 열전에 나오는 기사를 연대순으로 나라별로 간략하게 정리한 것인데 봉기, 세가, 열전 그 뒤에도 공손고가 송승공을 죽였다는 기사는 없는데 어떻게 연표 기원전 620년 송난에 기록되었을까 의문입니다. 송소공은 즉위하기도 전에 육경 모두 공족인 것이 못마땅하다고 여기고 군의 안정을 위하여 공족 자손들을 제거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악예가 나서서 공족은 공실에 가지나 잎과 같다. 가지나 잎을 제거하고서 어찌 줄기와 뿌리를 유지하려고 하는가. 공족을 제거하는 것은 그늘의 보호를 받고도 도끼로 그 가지나 잎을 치는 것과도 같다. 공족들을 덕으로 예우하면 그들은 주공의 손발이 될 것이다 라며 극구 만류했으나 송소공은 이를 듣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제거하려는 송소공의 의도를 감지한 송목공과 송양공의 자손 즉 목양지족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는 집안 장정들과 국인들을 동원하여 난을 일으켰습니다. 그러고는 공궁에서 공손고와 공손정 등을 죽이고 송소공과 대치하였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데 아니 송나라 공실의 한 주축인 자신들을 해치려 하니
가만히 앉아서 죽음을 기다릴 수는 없다고 판단하는 거였죠. 이때 육경을 대표하여 아계가 나서서 자신의 사마직을 송소공의 동생 공자앙에게 양보하면서 송소공에게 힘을 실어주며 송소공을 달랬고, 목양지족에게는 더 이상 송소공이 해치지 않을 것을 자신이 보증하겠다며 달래어 공실별란을 종결지었습니다. 이어서 송소공이 즉위한 후 송승공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송소공이 즉위할 때의 위에 송나라 별난 장면은 좌전 노문공 7년조의 기사인데요. 송미자 세가에서는 춘추좌전의 내용과는 달리 송승공이 사망하자 그의 동생 의가 세자와 대사마 공송고를 죽이고 스스로 군위에 올랐으나 송나라 사람들이 의를 죽이고 송승공의 작은 아들 저구를 옹립했는데 이가 송소공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조겸은 동네 자시박이에서 송소공이 목양지족을 제거하려고 한 것에 대한 악의 처신과 관련하여 비록 송소공이 간언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악에는 홀로 송소공의 처사가 잘못되었음을 사리를 밝혀 지적하면서도 송소공을 불쾌하게 하지 않았고 오로지 임금을 깨우치는 일에 마음을 다하였으며, 난이 일어났을 때에는 자신의 사마직을 양보하여 난을 평정한 공을 세웠다. 말로서 간하고 그 말대로 몸으로 실천했으니 어찌 어렵다고 하지 않으리오라며 극찬하였습니다. 송소공은 공자 시절부터 이복 형제들인 공자앙, 공손공숙, 공손종리와 사냥하며 친하게 지냈습니다. 즉위한 후에도 친한 셋의 말만 들을 뿐 공실의 큰어른인 왕이나 대부들이나 공족들과도 가깝게 지내지 않았고 나라인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냥으로 소일하였습니다. 이런 중에 사승 탕이 죽자 송소공은 탕의 손자이자 공손수의 아들인 탕이제를 사승에 임명하였습니다. 원래는 탕의 아들인 공손수가 사승직을 승계해야 했으나 공손수가 자기 아들 탕이제에게 사양했던 것입니다. 공손수는 사승직 사양과 관련하여 사람들에게 군주 즉 송소공이 무도함으로 그 무도함의 불똥이 관직에 미칠까 두려워 관직을 사양하였다. 그러나 가문의 존속을 위해서는 또 관직이 필요하니 나의 아들에게 사승을 잇게 하였다. 아들의 관직에 기대어 나의 수명을 잠시 연장하려고 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공손수를 비겁하다고 해야 할까요? 지혜롭다고 해야 할까요? 왕이는 주양왕의 누나이자 송양공의 부인이자 송승공의 어머니여서 송소공에게는 단순한 가족관계로는 조모였지만 송나라 공실의 큰손이었습니다. 왕이는 송소공이 자신을 대놓고 무시하자 그를 괘씸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여자같이 예쁘장하게 생긴 송소공의 서재 공자포를 남달리 총애하며 송소공을 내쫓고 포를 군위에 세워야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기원전 619년 송소공이 목양지족을 여전히 배척하고 푸대접하자 왕이는 화씨, 악씨, 황씨 즉 대씨의 후손들을 사주하여 송소공 일파를 치게 하였습니다. 왕위의 힘자랑이었지요. 이에 대씨 공족들이 난을 일으켜 공숙, 종리, 공자앙 등 송소공 측근들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당이제는 공실의 난을 두려워하여 노나라로 달아났습니다. 이후 당이제는 포와 노나라 공자수 등의 노력으로 기원전 616년에 다시 송나라로 돌아왔습니다. 왕위의 힘자랑과 공족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송소공은 여전히 자기와 친한 이들의 말만 듣고 국정을 척일하여 많은 신하들과 백성들로부터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포는 송소공이 인심을 잃고 있다고 판단하고 군위 찬탈의 야심을 품었습니다. 이에 포는 먼저 자신을 총애하는 왕위의 신임을 두텁게 하는 한편 공족들과 육경을 두루 찾아가 교제하면서 그 인물 댐댐이를 파악하여 자신의 지지 세력 확장에 힘썼습니다. 이러던 중에 지난 제96회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원전 613년 5월에 제나라에서 제소공이 죽은 후 제소공의 서재 공자상인이 제소공의 아들이자 세자 사를 죽이고 군위를 뺏은 일이 벌어졌는데, 이때 상인은 장사들을 양성하는 한편 자기 재산은 물론 빚까지 내어서 빈민들을 구제하여 인심을 얻어 즉위하였습니다. 이에 포는 상인의 군위 찬탈의 예를 참고로 하여 자기 재산을 빈민들에게 나누어주고 흉년이 들었을 땐 곡식을 풀어 가난한 백성들을 구제하였습니다. 70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정기적으로 곡식과 비단과 음식을 나누어 주었고,
재주가 뛰어난 사람이면 자기 문화에 불러들여 후하게 대접하고 공경하였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포를 칭송하였습니다. 기원전 612년 봄 송나라의 사마이자 화독의 정손인 화우가 노나라를 방문했을 때 노문공이 그를 위하여 연회를 베풀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화우는 나의 선조 화독이 송상공에게 지은 제가 여러 나라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다. 화독의 제사를 받드는 후손으로서 어찌 군주를 욕되게 하랴 라며 사양하였습니다. 화우가 말하는 화독이 송상공에게 지은 제란 지난 제14회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원전 710년 봄에 화독이 송상공을 죽이도록 군중을 충동질한 일을 말하는데요. 그때 화독은 송상공을 죽이고 자신과 친하던 정나라에서 은신 중이던 공자풍 즉 송장공을 세군주로 세웠던 것입니다. 포는 백성들이 자기를 따른다는 것을 확신하고 왕위를 찾아가 때가 되었음을 보고하자 왕위는 송소공이 맹제에 사냥 갈 때 거사하자며 계획을 일러주었습니다. 군이 찬탈을 위하여 할머니와 손자가 손을 잡은 거였죠. 기원전 611년 11월 송소공이 맹제에 사냥 가려고 하였습니다. 이때 널리 어진이로 알려진 당이제는 포와 왕위 사이에 모종의 음모가 있음을 직감하고 사냥 가려는 송소공을 만류하며 차라리 다른 나라로 피신하라고 권하였습니다. 그러나 송소공은 역절지를 하려고 하면 궁성에 있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부들과 조모와 백성의 신임을 얻지 못한 나를 어느 제후가 반기겠는가 라며 권유를 뿌리치고 부고의 재물을 수레에 가득 싣고 맹제로 사냥을 떠났습니다. 당시 송나라 육경은 우사 화허사의 아들 하원, 좌사 공손우, 사마 화우, 사도 인관, 사승 탕이제, 사구 공자조였는데 이 중 하우는 포의 명령을 받고 군사들에게 포를 새 임금으로 모시기로 했다고 선언, 환호하는 군사들을 이끌고 송소공을 추격하였습니다. 송소공은 사냥 가다가 도성에서 반란이 일어난 것을 알고 사냥 가는 것을 중단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수레에서 내려 밥을 짓게 하여 식사한 후 따라온 시종들에게 보물을 나누어주며 떠나보냈습니다. 그런 후에 탕이제와 함께 화우의 군사에게 피살되었습니다. 이에 포가 군의를 이으니 이가 송문공입니다. 화우는 노문공에게는 정조 할아버지인 화독이 송상공을 죽인 것이 부끄럽다고 해놓고 송소공을 죽이는 데에 앞장서고 말았네요. 탕이제는 죽기 전에 왕위로부터 헛되이 죽지 말고 송소공을 떠나 새 임금을 모시라는 충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탕이제는 송소공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죄도 크거늘 또 어찌 배신의 죄까지 범하라는 말인가 라며 충고를 뿌리치고 의연하게 죽었습니다. 이날 밤 화우는 집에서 급살병으로 죽었습니다. 기원전 610년 봄 조도는 송나라 변란을 방관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순림보를 장소로 삼아 진, 위, 정, 진연합군을 이끌고 송나라를 치게 하였습니다. 연합군의 침공에 대하여 송나라 우사 하원은 많은 황금과 비단을 순림보에게 바치며 송소공을 시해한 것은 국사를 돌보지 않는 것에 대한 백성의 심판이었다고 해명하며 화평을 청하자 순림보는 뇌물을 받고 화평하고는 철군하였습니다. 기원전 609년 송무공의 후손들이 송소공의 아들과 송문공의 동생인 사승 수를 받들고 변란을 모의했으나 사전에 발각되었습니다. 이에 송문공은 같은 해 12월에 동생 수와 송소공의 아들을 처형하였습니다. 이어 송문공은 대공, 장공, 황공의 자손들을 동원하여 무공과 목공의 자손들을 죽이거나 추방하였습니다. 그러고는 공손사를 사성으로 임명하고 사망한 공자조를 대신하여 악녀를 사고로 삼았습니다. 이후 무공과 목공의 자손들은 조나라로 달아나 조군을 이끌고 와서 송나라를 쳤는데 이에 대하여 송문공은 기원전 606년 가을에 조나라를 쳐서 보복하였습니다. 이번 회차 열패결국지의 팩트체크에서는 송소공이 죽은 경위에 대한 상이한 기록, 공자탕이 죽은 시기에 대한 상이한 묘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여인이 한 아기를 안고 솔로몬을 찾아와서는 서로 자기의 아기라며 친모를 가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여러가지를 조사했으나
어느 쪽이 진짜 아기의 친모인지를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솔로몬은 두 여인을 불러놓고 친모를 가릴 수가 없으니 그 아기를 칼로 잘라 2등분해서 가져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한 여인이 갑자기 미친듯이 울부짖으며 전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내가 포기할 테니 아기를 저 여인에게 주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아기를 포기하겠다고 말한 여인을 앞으로 불러 아기의 친모는 바로 당신이다. 아기를 데려가라 라고 하였습니다. 친모는 소유를 다투려고 자기 아기를 죽이지는 않을 테니까 말이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회차에서 뵙겠습니다.